3개가 파산을 하고 법정 관리로 넘어갔다. 그래서 뭐 직장이 1000개가 사라졌다. 이렇게. 자, 한 주간의 신제품 소식들과 업계 소식을 정리해주는 이번 주의 마트 소식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제품이죠. 네, 인도네시아에서 첫 시범 판매를 하기 시작한 닭껍질 튀김입니다. 그래가지고 국내의 한 분이 자기 KFC VIP 멤버인데 자카르타에 가가지고 이걸 먹어보고 싶었는데 자카르타에 지금 폭동이 일어났나? 뭔가 시위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외여행이 금지가 된 상태라서 자기가 이 껍질 후라이를 먹기 위해 자카르타를 가고 싶었지만 못 가서 이걸 제발 국내 출시해달라는 거를 지금 커뮤니티를 통해서 퍼날라가지고 이 KFC 코리아가 한동안 이 업무 마비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새벽에 한국용 이 껍질 제품을 출시하겠다 이러는 답변을 받았다고 너무 기쁜 마음에 이제 마지막 글을 쓰신 것까지 확인이 됐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닭껍질을 튀긴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근데 보통 외국 같은 경우에는 닭가슴살을 구매하러 가시면 그 닭껍질이 보통 붙어 있거든요. 근데 한국 가가지고 이런 닭 제품 파는 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파는 닭가슴살은 닭껍질이 다 제거돼서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한국은 닭껍질이 굉장히 쌉니다. 이게 지금 얼마냐면요. 국내에서 팔고 있는 닭껍질 가격이요. 12kg에 18,000원입니다. 이게 킬로에 1,500원이잖아요. 그럼 100g에 150원이거든요. 아까 저만큼을 튀기는데 들어가는 닭껍질이 한 300g이면은 나머지는 다 튀김옷이에요. 그러니까 원재료의 가격이 500원 이하라는 겁니다. 이 제품을 안 만들 이유가 없겠죠. 그래가지고 과연 튀김옷을 얼마를 받을지 궁금하네요. 저 가격이 지금 나와가지고 뭐 15,000원에 팔리려면은 이제 원가 1,000원 미칠 텐데 이거 가격 선정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 뉴스. 자, 저 닭껍질 내기 전에는 이분들이 여기에만 또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저 얼마 전에 제가 올렸던 거에서 그 헬로키티 밀키스 나온 거 알려드렸잖아요. 그 음식의 맛이 중요한 게 아니라 캐릭터 상품이 더 중요한 마케팅 관점이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이모티콘으로 나오는 저 친구를 같이 묶어가지고 파는데 정신이 없는 바람에 이제 닭껍질 출시를 놓쳤는데 사람들이 하도 본사에 전화해가지고 닭껍질 언제 나오냐고 이제 원성을 때려가지고 이 옴팡이는 언제까지 나오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은 뭐 알아서 구해보시고요. 뭐 흑우들이 세상에 많다는 거. 이영자 씨로 인해서 이제 인싸 반열에 올랐던 음식 있죠? 네, 소떡소떡이 드디어 이제 HMR 제품으로 왔습니다. 가정용 제품으로 왔는데요. 소시지랑 떡이랑 해가지고 나왔다는 거. 이 제품의 중요한 거는 소세지랑 떡을 하나씩 먹으면 2단이 된다는 거. 드실 때는 항상 2개를 같이 먹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문매를 맞게 된다는 그런 설명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잘 모르겠네요. 저거 그냥 떡이랑 소세지 사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거를 또 섞어가지고 판매까지 하니까 안에 뭔가 소스가 들어있기를 기대해야겠죠. 그래가지고 저런 제품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고요. 다음 뉴스. 또 나왔네요. 그 회사 그 정원께서 또 나왔는데 작년 이맘때쯤인가요? 이 동남아 소스로 팟타이랑 포 소스가 나왔었어요. 쌀국수랑 볶음용 쌀국수 소스가 나왔는데 이제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제 베트남 닭쌀국수랑 분짜입니다. 분짜가 뭐냐면 약간 베트남식 비빔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약간 좀 새콤하고 짭짤한 젓국 같은 소스에다가 이제 비벼 먹는 한국의 비빔면하고 비슷한 건데요. 이런 소스까지 이제 나오네요. 그래가지고 사실 2년 전부터인가 동남아 음식 붐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베트남이라던가 태국이라던가 인도네시아 음식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찾고 국내 회사들도 이런 프랜차이즈들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동남아 음식에 대한 니즈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도 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것들이 또 다른 회사에서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올 여름에. 자, 이건 이제 토장찌개인데 이거를 왜 계속 나눠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얘네는 무슨 토장이다 뭐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새 새로운 된장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된장의 핵심이 뭐냐면 고깃집 된장찌개 맛을 낼 수 있는 된장을 만들자예요. 그러니까 옛날만 해도 그냥 재래식 된장, 그냥 본 맛에 충실한 된장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는데요. 요새는 이제 사람들이 그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깃집 된장 맛이 나는 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담겨서 된장들이 다시 연구가 돼가지고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제품 이름 중에 고깃집 된장찌개 맛 된장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그 된장만 풀어서 쓰면은
안에 무슨 뭐 고추라던가 아니면 조금 단맛이 나는 거라던가 이런 양파 프레이크가 들어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된장국 같지 않은 된장찌개, 고깃집 된장찌개를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집에서 끓여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제품들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김. 얼마 전에 제가 그 명란김인가? 양꼬치맛 김 이런 거 나오면서 이제 다른 회사도 맛나는 김들 많이 만들 거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바로 이제 김의 명가 양반에서 시작을 했죠. 야채김. 그러니까 이거를 왜 만들었을까라고 하는데요. 김이요, 여러분. 5세 이하 어린애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집 아들 같은 경우에도 애들이 가장 무난하게 먹는 게 김입니다. 엄마들이 제일 쉽게 해줄 수 있는 밥이요, 김에 밥 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되게 단순한 맛인데 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엄마들이 이거를 먹이면서 뭘 신경 쓰냐면 야채 못 먹이는 거 신경 쓰거든요. 이거는 엄마들 타겟으로 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필요한 거 다 들어가 있죠. 야채가 김이랑 같이 섞이다니. 뭘 타겟으로 한지 보시면은 이걸 구매하시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승우 엄마도 저거 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거는 뭐 조금 늦어요. 요새 오뚜기가 조금 늦는데 늦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애들을 한 번씩 다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느껴져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오뚜기에서 밀크티도 나왔거든요. 밀크티요. 그러니까 매칭이 전혀 안 되죠. 간편 음식 만드는 데서 밀크티도 만든다고? 고등어구이, 꽁치구이, 삼치구이도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뚜기가 그냥 카레만 만드는, 케찹만 만드는, 마요네즈만 만드는 기업에서 조금 탈피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이제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의지 발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오뚜기가 레스토랑 사업을 시작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점점 이런 HR 산업이 커지다 보니까 다른 쪽에 많이 도전하고 싶어 하는 게 느껴지는 그런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얘는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리뷰했던 그 후구소에서 리뷰했던 비싼 카레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멈추지 않고 이제 파스타 소스도 만들었습니다. 이건 솔직히 제가 사보지는 않을 건데요. 그냥 맛이 너무 느껴져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제 메일 거거든요. 저 이제 상하목장이란 브랜드가 이제 메일 브랜드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유제품 제품들만 팔고 그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테고리를 확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회사들이 카테고리를 확대하고 싶어 하는 거를 이런 제품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뚜기가 고등어 만들고 메일 유업에서 이런 파스타 소스 만들고 하시는 거 보면은 이게 이제 흐름이라는 거죠. 점점 이러한 완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바닐라맛 우유인데요. 빙그레가 여러 가지를 시도하는데 이거 이제 평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투게더 녹여놓은 맛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투게더를 먹었는데 이제 이것도 먹어볼게요. 가져왔어요. 그래서 있길래 투게더가 빙그레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투게더 녹인 게 맞습니다. 자, 다음. 자, 얘는 콜라가 어디 나왔는지도 모르는데 판타까지 출시를 했다네요. 맨날 출시만 하고 제품이 보이질 않아. 콜라만 어디서 팔고 있는 거 보시는 분들은 좀 댓글에 제보 좀 알려주십시오. 콜라도 못 찾았는데 판타를 찾으라는 건가? 자, 다음 뉴스. 자, 빙수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고 빙수가 4천억 이상을 판다고 얘기를 드렸죠. 네, 그리고 이 빙수 업계의 선두주자, 어느 순간 선두주자가 이제 설빙으로 바뀌었잖아요. 올해 신제품이 이제 메로니가 봅니다. 이제 흑피수박. 저렇게 겉에 줄이 아무것도 없고 까만 거를 흑피수박이라거든요. 저 수박을 사용해 가지고 메론을 하는데 실제로 매장 가서 시키면 제가 시켜봤는데 저렇게 안 생겼습니다. 수박에 씨가 많아요. 씨가 지금 사진보다 훨씬 더 많이 있었다는 거. 어쨌든 이제 저런 제품들이 이제 많이 나올 거겠죠. 흑당을 사용한 빙수가 곧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조만간 보도록 하시죠. 제가 펠레가 되는지 아닌지. 아, 이분은 이제 좀 제이미 올리버입니다. 제이미 올리버. 이게 제가 오늘 좀 꼭지로 좀 길게 가지고 싶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배치를 했는데 고든 램지와 더불어서 1세대 셰프 요리사고 셰프 엔터테이너예요. 그 네이키드 셰프라는 외국 채널. 그냥 집에서 약간 집 같은 스튜디오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친구들 초청해가지고 만들어서 먹이고 하는 거, BBC에서 만든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로 뜬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75년생이신가? 그런데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 이제 대서특필로 떴어요. 영국에서는 제이미 올리버가 운영하고 있던 레스토랑 25개 중에 이제 23개가 파산을 하고 법정관리로 넘어갔다. 그래서 뭐 직장이 1000개가 사라졌다. 이렇게 기사를 좀 크게 내더라고요. 그 사람은 영향력이 워낙 있던 사람이라서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사람 자체가 지금까지 해온 거를 뭔가 부정하고 싶진 않습니다. 실제로
영국에 많은 일을 했고 5성 훈장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이제 뉴스에는 이 사람이 기사자귀를 받았다고 하는데 영국에서 기사자귀는 그거는 2성급 훈장이라 가지고 2등급 훈장이라서 굉장히 높은 거고요. 기사자귀는 받은 적이 없고 5등급 훈장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영국에서 되게 맛없는 학교 급식 바꾸는 캠페인도 많이 했고 대외적으로 이런 요리사가 방송을 진출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맞아요. 그래서 제이미 올리버의 푸드쇼를 성공한 이후에 굉장히 많은 푸드쇼들이 많이 생겼고 그리고 저런 스타일의 자유분방한 요리를 하는 분들이 방송에 나올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건 맞아요. 이 레스토랑이 안 된 이유는 그것과는 별개로 조금 트렌드가 늦었던 게 있었던 게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더라고요. 보통 굉장히 예전에 좋아하던 스타일의 레스토랑 메뉴를 고집을 하고 가격도 너무 높고 이러다 보니까 잘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망했다고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국내도 똑같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1세대 스타 셰프분하고 또 오래 일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1세대 셰프분 중에 오너 셰프분들 레스토랑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제로 다 많이 사업을 접으셨고 근데 이거는 그냥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소비자들이 명예 같은 거를 쫓아가지고 음식을 먹고 그러지 않는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거를 즐기길 원하고 그런 뭔가 사람 자체의 브랜딩이라기보다는 돈을 쓸 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들을 찾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보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더 심해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요식업에서 같이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뉴스가 조금 굉장히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라 가지고 저한테는 약간 좀 2배 더 충격적으로 다가온 거고 제가 사실 이게 다가올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어 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10년 정도 뒤면은 지금 현직 요식업에서 근무하시는 분 중에 한 90%는 다 일자리를 다 잃으실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되게 업계분들이 들으면 싫어하시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저한테는 정말 굉장히 뼈아픈 그런 뉴스 중에 하나여가지고 마지막에 넣었고요. 사실 국내 같은 경우는 한국은 주로 레스토랑을 개인도 많이 하지만요. 개인들이 치킨집을 많이 열고 그러지만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든요. 프랜차이즈 중심으로. 근데 그런 대기업들조차도 더 이상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을 늘려나가는 데 사업을 집중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던 빕스 이런 게 빕스 같은 데만 해도 10년 전에는 매장 자체를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여기도 빕스 저기도 빕스 막 이랬어요. 진짜 명동 같은 데 가면 빕스 막 3개씩 있고 이랬거든요. 요새 없어요. 있던 매장들도 다 철수하거든요. 대신에 뭘 하면요. 그 빕스 폭립 같은 거를 이제 냉동식품으로 만들어서 팔죠. 그게 이제 요새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매장은 그 냉동식품들하고 그런 반조리 제품들을 선보여 줄 수 있는 약간 쇼룸 같은 느낌이 돼버렸고요. 실제로 이거를 사먹는 사람들에게 아, 우리 제품이 이런 게 있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쇼케이스장으로 돼버렸지 레스토랑 사업 자체에서 매출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레스토랑 자체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요새는 그런 반조리 제품들을 그냥 꺼내가지고 데펴주고 이런 거밖에 안 하잖아요. 거의 그런 프랜차이즈에서 일하는 요리사들도 단순하게 일을 하거든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그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단순한 작업들이 많잖아요. 뭐 감자튀김 까서 타이머 맞춰가지고 넣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다 AI나 로봇 같은 걸로 다 대체가 돼도 가능한 그런 작업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게 다 바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신제품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 뉴스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많았던 한 주였고 6월 달 되면은 또 어떤 신제품들이 나올지도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5월 마지막 주는 이렇게 아마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재미난 이런 소식들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